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167만원짜리 숏 패딩을 안 입으면 거지라고 놀린다고. 강남 패딩 고가부터 품절에 없어서 못 판다. 초등학생부터 몇백만원대 명품 패딩이 인기래요. 왼쪽에 그 브랜드 마크 찍힌 거 사줘. 몽클레르겠죠? 학부모들이 너무 비싸지만 기 죽을까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갑을 열어요. 근데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 강남에 사시는 학부모들이 올바른 얘기를 해줬어요. 대체 어디서 그러나요? 자기는 강남에 살고 강남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제 아이들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물론 입고 다니는 애들 당연히 많지만 그냥 비싼 거 입고 다니는구나 하지 브랜드나 가격으로 거지라고 부른다는 얘긴 기사에서 처음 듣네요. 저는 아직 성장 중인 제 아이들한테 고가 브랜드 옷 사준 적 당연히 없고요. 이 기사대로라면 우리 애들 거지라고 불렸을 텐데 그랬으면 분명 우리 애들 옷 살 때마다 고가 브랜드 사달라고 했을 텐데 스타일은 요구해도 브랜드 요구한 적 한 번도 없네요. 그러니까 요 기사 쓴 기자가 강남을 가보지도 않고 이 옷 브랜드를 좀 광고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갈라치기 이런 거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사회를 계속 분열시키고 갈라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선이 망하거든요. 계속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문재인 때 시작돼서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무조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 갈라치기를 또 계속해서 강남 사는 사람들 서로 싸우게 하는 거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강남구에 살고 대치동 학원 보냅니다만 초등학생 아이 고가 패딩 일부러라도 절대 안 사줍니다. 동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고가 패딩 입은 아이는 정말 어쩌다 하나씩 봅니다. 오히려 유니클로 프리스 패딩 입고 간 날은 학교에서 똑같은 옷 입은 친구들 여럿 마주친다고 해요. 어느 도시나 동네나 고가품 추종하는 골빈무리들은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걸 꼭 모두가 다 그런 듯이 일반화해서 선동하는 기사 좀 쓰지 맙시다. 올바른 얘기예요. 이거 선동하는 기사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사죠. 그러면서 몽클레어한테 또 돈을 받았는지 뒤로 광고까지 해주는 거고. 몽클 광고 기사네요. 제가 직업 때문에 비싼 동네 애들을 많이 보는데요. 비싼 아파트 사는 애들 진짜 다 평범하게 입고 다녀요. 오히려 그게 더 예뻐 보여요. 광고 기사 이런 식으로 써서 사람들 사이에 혐오감 조장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좌파 애들이 하는 짓이죠. 부자들을 악마화시켜서 개돼지 민중들, 서민들 선동해서 시위하게끔 하고 사회 분열 책동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가짜 보수 적폐 언론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문재인과 한패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문재인과 한패예요. 언론 조선중앙회장님들하고 같이 시작한 정권 아닙니까? 촛불 박근혜 끌어내릴 때 중앙일보 JTBC, 조선일보 TV조선 열심히 거의 24시간을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 주변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보도를 하면서 박근혜 끌어내리게 해줬잖아요. 이렇게 분열시켜 놓고 통치하는 게 쉽죠.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서로 헤이트, 증오를 통해서 좌파 우파 나눠놓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만드는 게 좌파나 우파나 정치인들은 통치하기가 쉬워요. 지네 편이 결집하면 우리 편이 뭔가 더러운 짓들을 해도 우리 편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결집하고 우리 편 아닌 편은 무조건 조져야 한다고 선동질하기 쉽고 이게 정치판에서 전 세계에서 하던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런 거에 이제 넘어가지 않고 업그레이드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할 때 종교별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인종별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이 서로 종교가 달라서 싸우다가 독립해 나갔죠. 파키스탄이.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면 힘이 빠지고 사회가 분열되면서 결집하지 못하고 민족주의가 희석되고 이러면 통치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일제가 우리 한반도에 했고 지금도 문재인과 적폐 세력들이 다 하나가 돼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깊게 째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 정치판에서도 디바이드 앤 룰은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왜냐면 그게 서로 편하니까.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식쟁이 못 배운 들 우리는 배웠으니까 우리는 민주당 바이든 지지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좌파나 우파나 서로 통치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문재인과 윤석열 이낙연, 적폐 모두 한패입니다.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진영 대립, 좌파네, 우파네, 보수네, 진보네 편가르기 해놓고 갈라져서 서로 투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계속 분열시켰죠, 문재인이. 빼미 타령하면서 성별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지역별 갈등, 직업별 갈등, 별의별 갈등을 다 만들어낸 게 문재인이에요. 왜냐면 일제가 원하는 분열된 조선을 만들라는 뒷배 세력들의 지령을 열심히 따랐던 거죠, 문재인은. 매우 분열되어 있는 사회예요, 지금. 이 한민족의 기가 너무나 세고 하나로 뭉쳐서 민족주의 정신이 발현이 되면 진짜 엄청난 잠재성이 폭발을 하면서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통일을 외치게 되고 이러면 한반도를 지금까지 반식민지 상태로 통치해왔던 일본, 미국이 아주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민족주의 정신이 발현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쿠데타를 뒤에서 조종을 해서 박정희, 전두환을 앉힌다든지 민주혁명 같은 게 일어나면 뒤에서 진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광주를 폭격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전두환을 또 도와주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그래서 지금 한동훈도 생뚱맞게 이민청을 설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소멸의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최적의 선택지는 무엇일까? 통일을 우리가 밭을 갈아 나가는 게 최적의 선택 아니에요? 그 좋은 선택지를 놔두고 이민을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또 사회를 분열시키겠다는 거대 일본 극우 세력들의 공작질을 한동훈이라는 이 하수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주의 정신을 계속 희석시키는 거죠. 투쟁 정신이 강한 이 한민족이 계속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DNA가 희석이 된다면 통일
통일을 바라는 민족주의도 사그라들 것이고 통치하기도 쉬워지죠. 사회가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민족 정기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이민청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 북한 우리 한민족과의 통일을 계속 우리가 외치면서 종전선언하고 같이 경제 개발하고 같이 성장하고 돈도 잘 벌고 이러면 북한은 이제 체제, 이념, 주체 사상 다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돈 맛을 보게 되면. 그러면 통일하자는 얘기 안 해도 북한 경제 개방만 해도 북한 주민들의 사상은 완전 개조되는 거예요. 돈이 짱이구나. 아, 이 자본주의의 맛. 월급 받은 걸로 오토바이도 사보고 남한 화장품도 사보고 남한 옷도 사보고 이러면서 가전제품도 들여놓고 그 맛에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요. 더 열심히 돈 벌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주체 사상이다. 김일성 되는 거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종전선언에서 경제 개방하고 수십 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한민족은 동화되게 되고 이념 같은 거는 사라지게 되고 통일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도 자연스럽게 통일의 길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청 설립은 제가 외국인의 유입을 완전 원천 봉쇄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출입국 관리 사무소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왜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여서 혼란스러운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까? 선택지가 더 좋은 게 있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한국에서 한 15년 정도 기자 생활을 했던 영국인이 한민족에 대한 글을 쓴 것 중에 일부분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한민족 기가 너무 세다. 1932년에 일본이 중국에 만주국을 건설하고 45년 패망하기까지 13년 동안 난징 대학살을 포함해 일본에 의해 죽은 사람은 3,200만 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중국인이 일본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는 없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는데 일본에 의해서 중국인들 인구도 그렇게 많은데 강력한 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35년 동안 32,000명 사망하게 됐는데 일제에 의해서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 와 성공 횟수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종전선언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자영업자들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다 돈 잘 벌고 이러면 외국에 이민 가셨던 분들도 다시 돌아오시게 돼요.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을 통해서 또 고려인 분들, 재미교포분들, 제일교포분들 이제 우리 조국에 가서 살까 이러면서 다시 또 인구 증가의 기폭제로 만들 수 있는 게 종전선언이고 통일을 향한 길입니다. 한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가 아니죠.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장군으로서 안중근 장군이 적군의 수장을 사살한 거죠. 사살. 1932년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며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상해 8기군 시라가와 대장 등 일제 고위 장성 10여 명을 살상했다. 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조선철도회사에서 일본인을 저격한 뒤 자살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열사들이 일어나서 민족의 기가 엄청 센 나라예요. 한민족. 이렇게 기가 세니까 내부 분열로 서로 대립해서 싸우게끔 계속 조장을 하는 거예요. 일제가 100년 동안 아직도 반식민지 상태로 기득권 세력들을 다 친일파로 심어놓으면서 교육이던 모든 사회를 분열시키는 책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민족의 강력한 기가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하여튼 우리 민족의 민족 정기가 사라지도록 이민청을 설치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한동훈이 하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빨리 정권 교체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소멸되지 않아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KTX에 어떤 외국인이 자기 기차 시간 놓쳤다고 매달렸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돼서 좀 혼란스러워지면 좋을 건 별로 없어요. 이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 달리고 있는 기차예요. 달리고 있는데 저기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멈추게 됐답니다. 미국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마약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일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만 아랍계 무슬림들 많이 또 유입된다면 음식도 할랄 음식 먹어야 된다. 종교를 강요하고 무슬림들은 새로운 나라에 정착을 해서 동화되려고 안 하고 끝까지 음식 문화다 모든 걸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